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정부는 서울 지역을 한정해서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조사해 왔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전국 단위로 점검 지역을 확대합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선 대응반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장 기자.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위 자금 출처라고 하는 뭐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부동산을 샀느냐 이게 확대된다고 하는데 뭐 조사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된다는 겁니까? 네, 앞서 보셨다시피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팀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서울 지역 주요 거래를 조사했고 어제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과천, 분당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에 들어가고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까지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쯤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나요? 네, 과천, 성남 등 수도권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그 밖에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 거래가 정부 조사에 타깃이 된 셈입니다. 네, 그런데 뭐 과천과 성남의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3억 원 이상의 거래를 전부 다 조사를 벌일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서도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힘든 거래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은 거래나 현금 위주의 거래, 또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가 대상입니다. 또 3월부터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 단순하게 계획서만 내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바뀌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예 매매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불법 행위가 감지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이 추출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나 거래 대금 지급 증빙 자료, 자금 조성 증빙 자료 등 이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해명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소명 요구와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탈세나 대출 규제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에서 추가 확인을 하고요. 이 밖에도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집값 담합 행위를 해왔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각종 거래와 관련된 조사와 처벌을 위해서 새로 조직이 꾸려진다고 하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토부는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꾸리게 되는데요. 이 21일까지 신설하고 대응반원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 이 특사경 지위를 부여합니다. 대응반에는 이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인력도 파견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국토부는 검찰이나 경찰의 인력 파견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의 대응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 이 40명 규모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새롭게 설치될 계획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